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시간에는 조동사 두 번째 시간으로 메이하고 마잇부터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하고 마잇 같은 경우는 메이의 과거형이 마잇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메이의 과거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약간의 뜻이 틀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측의 의미일 때 또 메이나 마잇이 쓰일 수가 있는데 자, 이 메이나 마잇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머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강한 추측이죠. 그런데 메이나 마이트 같은 경우는 50% 이하의 추측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보통 굉장히 약한 추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This method may help you save some money. 이 방법은 아마 네가 돈을 절약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이런 문장에서도 확실하게 도와주진 않는데 도와줄 수도 있어.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말 도와줄 것 같아 100%야. 자, 이런 느낌일 때는 must를 쓰시는 게 좋겠죠. 자, she may not be at school now. 그녀는 지금 학교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보통 반반 또는 있을 확률이 더 높을 때 저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서는 포인트가 not이라는 부정어의 위치입니다. 이 부정어의 위치는 may하고 동사 원형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조동사 뒤쪽, 진짜 동사 앞쪽 이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you might not totally understand his lecture. 너는 그의 강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강의를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확률 반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might는 may보다 더 불확실한 추측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might이 may의 과거형이다. 그래서 과거의 추측이라고 보통 보시기보다는 조금 강도가 약한 추측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he might be able to help you make the cake. 그는 네가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만약에 메이가 50% 정도다라고 하면 수치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마잇 같은 경우는 30% 이하 굉장히 거의 확률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남자가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도와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허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you may do as you wish. 네가 바라는 대로 as는 여기서 뭐뭐 하는 대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네가 바라는 대로 you may do 할 수 있을 것이다. 저기서도 사실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통은 저희가 제가 해석을 맨 처음 했는데 뭐뭐 해도 좋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보시면 너는 네가 바라는 대로 해도 좋다 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둘 다로 사실은 다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해도 좋다라는 그런 예문으로 한번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May I borrow your watch? 네 시계 좀 빌려도 될까? 자, 이런 문장에서도 이 may가 허락을 구하는 내용, 그러니까 허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can으로 쓰실 수도 있죠. Can I borrow your watch?처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can이나 may 둘 중에 하나로 쓰시고 만약에 may로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yes you may, no you may not처럼 자, 이렇게 대답을 may를 그대로 이용하셔서 하시되 여기서는 내 시계 좀 빌려도 될까? 라고 했을 때 안 돼 라고 할 때가 있죠. 아니 안 돼 라고 할 때는 must not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세 가지로 하는 거 같이 보셨고요. 다음엔 저희가 will하고 would를 같이 배울 거예요. 자, will하고 would도 마찬가지 이 would가 will의 과거 형태이긴 하지만 사실 약간의 두 개가 추측이나 또는 허가 또는 뜻을 가진 형태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will하고 would의 차이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will이나 would로 물어볼 때 뭐뭐 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런 그 의문문이 되는데 자, 이럴 때 사실은 will보다도 would를 쓰는 것이 훨씬 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will하고 would가 과거 형태를 will의 과거 형태인 would로 쓸 수도 있지만 이 would가 will 같은 경우 이렇게 뭐뭐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나타내거나 이렇게 뭐 허가를 구할 때 would 같은 경우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하거나 좀 더 예의 바르도 윗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조금 더 과거 형태의 조동사를 쓰시는 것이 좋고요. 자, 보시면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will you보다 would you가 좀 더 공손한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걸 조금 더 공손하게 된 표현 한번 볼까요? Would you mind repeating that part? 그 부분을 반복해 주시겠어요? 이런 뜻. 그런데 조금 더 캐주얼하게 물어볼 때는 will you?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스푼 좀 볼래? 친구한테 묻거나 보통은 조금 친한 가족들끼리 묻거나 할 때는 이걸 쓰지만 보통은 선생님이나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보통 would를 쓰셔야겠죠. 자, would like 같은 경우는 별표 77을 초참망. 이것은 보면 여러분들 아마 중3 때도 그러시고 고1, 2, 3학년 때 듣기평가 때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would like 명사, 뭐뭇을 원하다, 이거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자, 보시면 I'd like a cheeseburger and a coke. 저는 치즈버거하고 콜라를 주세요. 요거를 보통 주문할 때나 보통 이것이 보통은 자기가 원한다 이렇게 이해할 때 I'd like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like는 여기서는 사실은 그 전치사로 쓰여서 뒤쪽에 명사가 나오는 형태이고요. 자, 이럴 때는 I want a cheeseburger and a coke라는 표현으로 똑같이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어떤 오락 프로에 나와가지고 어떤 개그맨이 굉장히 이거를 갖고 멘트를 많이 쳤는데 실제로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표현일 거고 여기서 똑같이 would like something이라고 이 like가 앞쪽에 전치사로 쓰여서 뒤쪽에 명사가 오는 형태로 쓰였습니다. 자,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이와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would like to 같은 경우는 보통은 would like 같은 경우 아까 뒤에 명사만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would like to 같은 경우는 뒤쪽에 동사 원형을 붙여서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d like to thank you for helping us.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당신한테 감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I'd like 다음에 명사 나와도 이거 하고 싶다, 그거 먹고 싶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도 투부정사 뒤쪽에 써서 난 이 투부정사 이하의 동사를 하고 싶어요 라는 뜻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I want to thank you for helping us 이 형태랑 똑같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의문문으로 만드시려면 would you like 다음에 투부정사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라는 형태로 do you want to leave a message랑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별표 77을 7천만 개 플러스 5만 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이 표현은 사실은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뜻으로 조동사로 그대로 쓰입니다. 이 표현 전체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would rather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한 덩어리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d rather wait and see him. 나는 그를 기다렸다가 만나보는 편이 낫겠다. 자, 이런 표현에서 I'd rather라는 이 표현 자체가 아예 한 덩어리로 보셔서 만약에 not을 붙일 경우는 자, 이걸 한 덩어리니까 이 사이에 not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뒤쪽에 not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어를 쓰실 때는 I'd rather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기 바로 직전에 not을 써주신다. 자,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면 여기는 would rather A than B처럼 이거 하느니 이거 하겠다. 차라리 여기 보시면 차라리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뜻만 있지만 비교 대상을 써둘 수도 있죠. 그래서 뒤쪽에 than B를 쓰시면 비교 대상을 써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should, ought to, 또 had better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 should나 ought to, had better는 뜻이 거의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뜻을 바꿔서 쓰지만 그냥 우리 시험 볼 때는 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고등학교 때 졸업하실 때까지는 사실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봐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should나 ought to, had better는 뭐뭐 하는 것이 낫다. 한마디로 이쪽을 더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should나 ought 같은 경우는 의무나 가능성을 나타낼 때 보통 쓰는데 보통은 의무로 많이 씁니다. 해야 한다. 자, should나 ought는 도덕적인 책임이나 의무에 대한 충고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보통은 법률 같은 것은 보통은 must를 쓰고요. 보통은 도덕적이거나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회적 통념 이런 것들은 모두 이렇게 should나 ought를 씁니다. 자, 그래서 you should 또는 ought to take care of your dog until he gets better. 강아지가 조금 더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너의 개를 잘 돌봐야만 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럴 때는 should나 ought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must 같은 경우는 보면은 보통 법률이나 어떤 규칙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센 의미인 거죠. 자, you should not 또는 ought not to 자, 이렇게 보셨는데 자, should 다음에 보통은 not을 이렇게 써주죠. should나 동사 원형 사이에 not을 쓰지만 이 ought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ought는 이 to를 투부정사의 to로 생각해서 자, 뒤에 있는 투부정사니까 뒤에 있는 동사랑 같이 맞춰주셔야 되고 하고 to 사이에 not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가능성을 나타낼 때도 My son should 또는 ought to come back home in a few minutes. 몇 분 후에 집에 돌아올 것이다. 자, 이렇게 약간의 예정의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할 때도 있지만 돌아올 수 있다 몇 분 후에. 그러니까 보통은 저녁 먹을 때 보통 막 부르잖아요, 애기들.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은데 이럴 때도 몇 분 후에 올 거야. 이렇게 좀 약간
가능성, 뭐뭐일 것이다 가능성이 좀 높을 때는 이렇게 should나 ought를 쓰기도 합니다. 자, 헤드베러의 경우는 충고나 권유를 나타내는데 저희가 충고나 권유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 있었죠. 보통 저희가 would rather라고 앞쪽에 저희가 차라리 뭐뭐 하는 표현이 낫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라고 하는 실제로 미국에서는 조금 구분이 명확하게 됩니다. 얘는 should의 보통 대용어고 would rather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표현이 더 낫다. 두 개 보통 비교급 표현인데 사실은 그 영작이나 서술형으로 나올 때는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험 볼 때는 차라리란 말이 나오면 would rather를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헤드베러 같은 경우는 should나 ought와 비슷하지만 즉 대용 표현이지만 자, 보통은 the better 이렇게 보통은 생략해서 많이 쓰고요. not을 붙일 때도 똑같이 그대로 한 덩어리의 조동사로 생각해서 not도 바로 뒤에 동사 원형 앞쪽에 붙입니다. 그래서 must not이나 뭐 may not처럼 보통 때 일반 그냥 조동사처럼 한 덩어리의 조동사 친구니까 이렇게 봐두시고 자, your health is getting worse.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너는 담배를 줄이는 게 좋겠다 할 때도 you'd better. 자, 이렇게 쓰지만 자, 이거 보통 친구 사이에 쓴다기보다 이렇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의사나 또는 뭐 선생님이나 어머니나 이렇게 충고를 할 수 있는 위치 또는 권유를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만약에 저기 빙판길이 딱 있어요. 누가 봐도 위험에 처할 때 저기 그 위에서 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은 정말 좀 중요한 어떤 충고를 할 때는 이렇게 헤드베러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어른에게는 헤드베러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친구들 아니면 본인이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나이가 좀 더 어리거나 또는 학생이거나 환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you'd better not take the medicine. 그 약을 먹지 않는 게 좋다. 이것도 보시면 약사의 어떤 복약 지도처럼 들리죠. 이거 같은 경우도 약간의 금지 또는 금지의 어떤 의미가 충고나 권유가 조금 셀 때, 자, 이럴 때는 the better를 쓰시고 head better. 보통 would rather 같은 경우는 차라리 뭐뭐 하는 편이 낫다는 두 개를 비교할 때 간단한 비교급 구문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used하고 would를 배울 건데요. used 같은 경우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어떤 뭐 규칙적인 습관 이렇게 보시면 되고 would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뭐 하곤 했다는 뜻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would가 뜻이 되게 많죠. 허가의 뜻을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would you like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used와 똑같이 과거의 어떤 습관이긴 한데 used는 규칙적인 습관이다 라고 보시고 would는 불규칙적인 습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탐이 아침에 5시에 맨날 일어나. 근데 2년 내내 그렇게 5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used to get up early가 되겠죠. 근데 보통은 would를 쓰게 되면 빨리 일어났다가 어떤 날은 늦게 일어났다가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게 할 때는 보통은 used를 쓰지 않고 would를 씁니다. 자, used와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의 뜻으로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행위를 나타내지만 used는 규칙적, would는 약간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I went to play golf every weekend before. every weekend니까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갔다. 이죠. 보시면 I don't anymore. 더 이상은 아니다. 자, 이럴 때는 예전에 그랬다는 거니까 예전에 그랬다는 표현으로 I used to go to play golf 이런 형태를 쓰십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보통은 would라고 아주 편한 캐주얼한 표현으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보통은 제가 규칙하고 불규칙을 나눴지만 이렇게 캐주얼한 표현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냥 would로 뭉뚱그려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I would go to play golf every weekend라는 표현으로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Tom fought with his brother over food before. 전에는 그의 남동생하고 음식을 갖고 막 싸웠대요, 얘가.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안 싸워요. 그러면 예전에 어떤 반복적인 습관들을 나타낸다 라고 하니까 Tom used to fight with his brother 이렇게 쓰셔도 되고 조금 캐주얼한 표현으로 would를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남동생과 음식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보통은 여기 주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매일 똑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싸우거나 똑같은 어떤 그 한 주에 정해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규칙적으로 한 일주일에 몇 번씩 싸우긴 했지만 정확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would를 쓰기도 하고요. 실제로 굉장히 정확한 시간에 맨날 일어났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5시에 일어났다, 뭐 7시에 학교를 갔다. 이런 표현들이 매일매일 반복이 됐거나 또는 일주일에 똑같은 날짜에 반복이 되면 그때는 used를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사실은 반복적인 동작이긴 하고
규칙적인 동작이긴 하지만 좀 정확히 어떤 시간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캐주얼하게 would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행위가 아닌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used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보통은 어떤 것을 하는 행위는 보통 us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지만 보통은 그 would를 쓸 때도 있었죠. 그런데 보통 would를 쓸 때는 아까처럼 어떤 행위를 할 때는 would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 즉 살다 같은 동사는 대표적으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ive 같은 동사를 예전에 몇 년 정도 거기 살았었다라는 동작을 자기가 맨날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보통은 계속 있거나 지속되는 상태의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는 used만 쓸 수 있지 would를 잘 쓰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태국에 살았지만 but I live in Korea now. 지금은 한국에 산다라는 문장에서는 I used to live in Thailand when I was young. 어렸을 때 태국에 살았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자 이렇게 쓰지 would live처럼 쓰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보통 이 live도 동작 아니에요. 일반 동사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live 같은 경우는 보통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보통은 소유하고 있다든지 산다든지 잔다든지 하는 것들은 보통은 동작이라기보다 보통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포인트로 조동사 have 과거 분사를 배울 건데 자, 이 표현은 별표 77억 7천만 개짜리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 3학년 때, 중3 때도 당연히 내신 때 나오지만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굉장히 내신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서술형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1,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까지는 듣기평가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동사 have 과거 분사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 2가지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앞에 자 1번하고 2번에 나온 should have 과거 분사, must have 과거 분사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should have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뭐뭐 했어야만 됐다라는 과거의 후회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보시면 You should have defended yourself in the first place. 자, 처음부터 네 자신을 방어했어야만 했어. 그러니까 안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표현이고요. 자, you should not have scolded him so severely. 그렇게 심하게 혼내지 말았어야 됐어. 이런 표현할 때도 자, should have scolded. 너무 혼을 낸 거죠. 그래서 너무 혼내지 말았어야 됐어 라는 문장을 할 때 자, 보통은 not의 위치도 똑같이 should 다음에 조동사 뒤쪽 동사 군 앞쪽에 not을 써줍니다. 자, must have 과거분사의 경우는 좀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얘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95% 이상 굉장히 강한 의심이나 추측을 할 때는 이렇게 must have pp를 쓰고요. 자, he looks tired. 그는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he must have stayed up all night. 그는 밤을 꼬박 새운 것이 틀림없다라고 해서 그의 현재 상태에다가 완전히 확신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보통 의심이나 강한 추측일 때 자, 이 표현을 쓰고요. You must have been so happy to see the actor. 그 배우를 봐서 넌 정말 행복했음에 틀림없다. 자, 이런 표현에서도 must have been 이라는 표현을 써서 강력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자 보시면 may have 과거분사와 cannot have 과거분사 같은 경우는 종종 출제가 되는 표현인데 아까 말씀드린 must have pp나 또는 should have pp보다는 조금 덜 출제가 됩니다. 보통은 이런 그 표현들을 보면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이지만 아까 must have pp는 굉장히 틀림없다라고 강력한 추측을 했지만 조금 약한 추측이 되겠죠. 자, at least 5,000 people may have been killed during the war. 그러니까 보통 그 전쟁 중에 5,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다. 근데 안 죽었을 수도 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만약에 정말 5,000명 죽었을 거야 라고 하면 must를 쓰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조금 약한 추측이기 때문에 may를 보통 쓰게 되고 자, John may have forgotten the appointment with the doctor. 그러니까 의사와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 이 appointment 자체를 잊었으니까 안 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예 이 알고도 안 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100% 의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간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한 50% 정도로 살짝 약한 의심을 할 때는 보통 may have 과거 분사를 씁니다. 자, cannot have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뭐뭐 했을 리가 없어. 자, 이런 뜻인데 이거는 조금 뜻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게다가 앞쪽에 보통은 must나 should처럼 과거 형태를 쓰지만 했을 리가 없다라고 해서 과거의 추측인데 부정 추측이죠. 그래서 과거에서 부정의 추측을 하는데 앞쪽에 조동사는 현재를 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annot have 과거 분사의 경우는 과거이지만
부정의 추측일 때를 씁니다. 그래서 she can have been more than 15 years old at the time. 그 당시 15살이 넘었을 리가 없다. 자, 그 당시니까 분명히 과거 일이지만 과거의 부정 추측이기 때문에 cannot have pp를 쓰게 됐고요. 자, my puppy cannot have eaten all the food on the table. 강아지가 테이블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었을 리가 없어. 너도 먹었지.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강아지가 그랬을 리가 없어. 강한 추측이지만 과거에 있던 추측을 보통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cannot은 여기서는 과거나 부정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cannot이라고 이렇게 현재의 조동사를 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